예, 다음은 거인병원 민영경 병원장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민영경 병원장님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저랑 같이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기도 하시고, 현재 롯데자이언츠 팀닥터로서 작년에 많은 또 자이언츠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 또 저희 거인병원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퍼포먼스 청사진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햄스트링 손상에 대해서 구조적 진단부터 경기력 회복까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야구와 연관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갑자기 웬 햄스트링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은 뭐 달리기라든지 축구와 같은 하체 운동 선수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이분들이 운동하는 과정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제도 맞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9월 뉴스고요. 그 나성범 선수가 햄스트링 손상으로 시즌을 아웃했다라는 뉴스였고요. 운동선수가 시즌을 아웃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아주 안 좋은 문제이겠지만 팀 입장에서도 주전 선수가 이렇게 시즌을 나가는 것은 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3월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개막 앞두고 날벼락 나성범 선수 햄스트링 손상. 예, 재발한 거죠. 그래서 이 선수는 또 시즌 초반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처럼 야구 선수에 있어서도 햄스트링 손상은 시즌을 아웃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햄스트링 손상은 스포츠의학의 난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난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발생률 자체가 높습니다. 우리 스프린트 기반의 운동들, 축구, 농구, 육상, 야구 포함이겠죠. 이런 경기에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재발을 잘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또 복귀를 하더라도 그 선수의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햄스트링 손상을 부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하 관리의 문제로서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럼 야구에서는 왜 햄스트링 손상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일단 야구는 다른 운동과 달리 긴 달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짧고 폭발적인 질주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타구를 하고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한다거나 도루를 할 때 빠르게 스타팅을 한다거나 또한 수비를 추적하고 또한 급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경기 중에서 훈련 중에서 부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햄스트링은 힘을 내는 동시에 우리 감속과 제동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재발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 다시 다치는 게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보폭을 줄이는 습관이 남아서 선수의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 하나 보면 MLB에서 이제 추적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MLB 선수 중에서 햄스트링 손상을 입었던 선수 중에 약 16% 정도가 재발을 하더라라는 거였고요. 재발을 하게 되면 그 결장 기간이 첫 번째 손상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포지션 플레이어에서 발생을 하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빠른 복귀는 오히려 팀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다. 복귀 기준을 시스템화할수록 결장과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흔한 손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손상으로는 그 타구의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과정에서 뻑 하고 통증이 발생하였다라는 게 가장 흔한 손상이고요. 또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다음 날에 괜찮은 듯 해도 80에서 100%까지는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상이 있더라 또는 아프더라 했을 때 그 다음날 그날 강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또는 전력 테스트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재손상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햄스트링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햄스트링은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크게 3개의 근육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퇴이두근, 반건양건, 반막양건. 말이 힘든데 이 3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특징은 두관절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지나는 아주 긴 근육이죠. 고관절이 굴곡이 되고 무릎이 신전, 펴지는 동작에서 길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때 부상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게 이제 손상 기전에 따라서는 우리 스플린트 타입과 스트레치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스플린트 타입은 말 그대로 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리의 전방 진행을 제동하는 원심성 수축이 발생할 때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주로 대퇴이두근의 장두가 손상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상적 의미로는 고속 러닝이라든지 원심성 제동 능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재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스트레치 타입은 사진에서 보듯이 슬라이딩하는 동작에서 극단적인 고관절 구축과 무릎 신전이 동시에 발생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위부 힘줄이라든지 반막양근의 관여도가 높습니다. 특히 근위부 힘줄이 손상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복도 재활도 더디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리턴 투 플레이가 길기 때문에 근위부 구조물의 보호와 신장성 부하에 주의가 필요한 손상입니다. 손상 분류는 크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 1, 2, 3, 미세 손상, 부분 파열, 완전 파열 또는 건열 골절로 나눌 수 있고요. 그레이드 1은 크게 손상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걷기도 가능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힘줄 때 조금 아파요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1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복귀도 할 수 있고요. 그레이드 2부터는 이제 일부 손상을 받고 근육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쩔뚝거린다든지 달리기가 힘들다든지 걷기가 힘들다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압통이라든지 혈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4에서 8주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3부터는 힘이라든지 기능이 급감하게 되고 강범하게 멍이 든다거나 근위부 통증이 심하면 골절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레이드 3부터는 수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평가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MRI 분류가 이제 임상적으로 있는데 MRI는 그레이드를 4단계로 경증과 중증, 그리고 완전 파열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근막 주변이냐, 근육 힘줄 접합부냐, 또는 근 내부, 근육 내 힘줄이 관여를 하였나를 보고 있고요. 특히 근육 내 힘줄이 관여했을 때는 그 경과가 더 나쁘기 때문에 복귀를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단은 문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선수가 아프다고 표현을 한 순간 현장에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첫 질문은 언제, 어떤 동작에서 아팠느냐가 중요하고요. 통증 위치가 어딘지, 중간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걸을 수 있는지, 쩔뚝이게 되는지, 그리고 멍이라든지 붓기가 빠르게 커지지는 않는지, 저림이나 방사통 같은 다른 동작에서 통증이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셔야 될 레드 플래그 사인을 알아보면 일단 강범하게 멍이 든다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거나 앉기가 어렵다. 특히 유소년에 있어서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소년에 심한 근위부 통증이 발생한다면 골절을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뚝 끊겼다, 힘이 쫙 빠져요, 이런 표현이 온다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또 허벅지가 아프다고 허벅지 문제로만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으로 저림이 있다거나 방사통이 있다거나 하였을 때는 허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촉진, 만져보는 거죠. 통증이 어디 있는지, 결절 부위에 있는지, 결손은 없는지 위치를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저항 검사라든지 길이 검사를 통해서 펑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복귀를 할 때 이제 환자가 이제 적절히 우리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불안감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H-테스트 등을 해서 특정 동작에서 근육이 힘줄이 스트레칭을 가격하게 시키는 동작에서 불안감이 남는지를 확인을 꼭 해서 그게 없어야만 복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게 되죠. 제일 먼저는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우리 유소년 선수에서 말씀드렸던 견열골절, 성장판 손상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찍고요. 그리고 외래에서 빠르게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할 때는 이런 초음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초음파 영상인데 여기 보면 결들이 보이죠. 이런 결들 중에서 이렇게 까맣게 결들이 끊어지는 이 결손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외래에서는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사를 놓는다거나 할 때도 초음파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검사 툴로는 MRI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힘줄의 위치나 정도, 파일 양상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허벅지 전반의 사진인데 하얗게 보이는 자리가 근육이 파열돼서 피가 차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토록 이제 근육의 양상이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MRI를 주로 보고요. 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깊은 구조물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초음파상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가볍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MRI를 꼭 촬영하게 됩니다. 복귀 전략에 있어서도 MRI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MRI 정상이 꼭 복귀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보면 복귀 시점에 있어서도 펑션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종이라든지 신호 강도로 인해서 MRI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약 9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역에서는 이런 치료를 할 때 선수를 치료해야지 영상을 치료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손상 정도에 따른 치료 전략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보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기에 등척성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조깅까지 가능해지는 시점을 복귀로 보고 있고요. 그레이드 2부터는 이제 구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조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평가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정해서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분석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활을 시작해야 되고요. 복귀를 할 때도 단순히 안 아프니까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복귀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만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레이드 3 견열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정밀하게 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레이드 3부터는 수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재활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정도로 많이 다쳤기 때문에 재활도 복귀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손상 직후에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급성기에, 예전에는 저희가 라이스라고 표현을 많이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레스트라는 개념, 쉬는 게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폴리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폴리스의 P는 프로텍션, 1에서 3일 정도는 가부화라든지 통증을 주는 동작들을 제한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OL은 옵티멀 로딩, 이제 적절한 부하죠. 이제 마냥 쉬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 휴식 대신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볍게는 움직임이라든지 운동을 허용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아이스팩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다리를 들어놓고 하는 것들은 통증과 부종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빨리 좋아진다고 강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강한 마사지를 한다거나 또는 전력 테스트를 급작하게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보조 치료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당연히 통증 조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수들이 통증이 좋아져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절돼서 바로 운동에 복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사 치료도 있죠.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지만, 그래도 통증 조절에 있어서는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핵심은 정확하게, 주사는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 등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주사를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역시 주사 맞고 통증이 좋아졌다 해서 바로 운동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운동치료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바디 플로우 리스트릭션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진에 보시듯이 이제 허벅지 쪽에 압박을 해서 이제 혈류량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터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고중량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 자체가 터프하기 때문에 저중량의 운동에서도 저강도의 운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역시 혈류 저항하는 걸 얼마 정도 제한할 것인지 어느 정도 시킬 건지는 코치진이라든지 선수 그리고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를 보시면, 일단 구조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었을 때 그레이드 3 이상부터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 힘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그리고 뼈에 균열, 골절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수술을 결정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소년 선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균열골절이라든지 성장판 손상이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엉덩이 아래쪽으로 통증이 있다거나 앉는 것조차 힘들다고 표현이 되면 꼭 골절 여부를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수술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기별로 재할 로드맵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증을 줄이고 근력을 올리고 속도를 올려서 약으로 복귀하는 게 간단한 로드맵입니다. 페이지 1은 보통 1주까지를 보고 있고요. 이때는 통증과 부종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보행, 이제 걷는 거는 적어도 정상화를 시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페이지 2는 1에서 3주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때는 근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가동성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힙인지나 브릿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는 3에서 6주 정도를 보고 있고 원심성 강화 운동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로드리 운동이라든지 조깅, 그리고 약간의 속도를 올리는 고속 러닝까지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는 6주 이상 이제 야구의 특이한 훈련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루라든지 턴이라든지, 물론 슬라이딩은 조심해야 되죠. 슬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귀 체크리스트가 통과한다면 이때부터는 운동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목표는 통증을 조절해서 안전한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0에서 2 바스 스코어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관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의 등척성 운동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때도 역시나 강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전력 질주 테스트를 한다거나 안 아프고 괜찮다고 갑자기 그 훈련의 양이라든지 검사의 양을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 걷는 것 정도는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에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 3, 이제 2단계, 3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버티는 힘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길어진 상태에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3에서는 이제 필드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기 체계 속도의 80% 이상이 올라갔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부터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80, 85, 90 아주 천천히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 복귀를 위한 특이적인 단계적 운동은 일단 직선 운동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유지한 채로 10m, 20m, 30m 가능한지 보셔야 되고, 또 1루 스타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 1, 3분은 아주 폭발적인 가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 턴을 할 때 무릎에 부하가 들어가는 외반 내반 동작에서 통증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야구를 복귀했다 하더라도 선수들에게 슬라이딩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코치진이나 의료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슬라이딩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다음날 반응을 체크를 해서 이때 오케이가 된다면 운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케이스 보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우리 프로 야구 선수 22세 남자분이었고요. 주루 중에 통증이 발생했고, MRI 영상인데 근위부에 하얗게 보이는 자리가 이제 손상받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26세 남자분이셨고요. 럭비 선수였고요. 그리고 단거리 스프린트 중에 발생을 했고, 허벅지 전반에 보시면 팔 부위가 이렇게 크게 혈종이 차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술한다면 이 정도 수정을 받아야 수술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수술 영상은 조금 징그럽긴 한데, 보시면 허벅지를 열자마자 근육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안쪽에 혈종이 차고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육을 열어서 우리 손상된 힘줄을 찾고요. 그리고 그 힘줄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혈종을 제거하고 봉합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선수는 지금 한 달째 MRI입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그 근위부에 있던 혈종 부위가 거의 소실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3개월째 사진입니다. 이제 아까 결손이 일어났던 근육들이 전부 제자리에 갔죠.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다른 근육에 비해서 손상된 근육군의 석깔이 조금 이제 달라서 보이는 게 보이는데, 이때도 퍼포먼스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MRI 상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신호증강 소견이 보여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유소년기의 햄스트링이 왜 중요하냐? 자, 유소년기는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말씀드렸던 골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장 스퍼트 시기가 있죠. 뼈는 빠르게 자랐는데 근육이나 힘줄이 또는 인대가 덜 자란 그 시기에 부상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참는 습관보다는 그 몸이 주는 신호를 보고 조절한 습관을 길러줄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이라든지 영양, 회복 루틴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의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무리하게 조기 복귀를 하는 것을 막고 단계적 훈련량 증가를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 달의 인내가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분의 운동선수의 선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귀는 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면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만족이 될 때 복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복귀 2, 4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위험 구간입니다. 이때 재발을 잘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를 복귀하였다 해서 아, 이제부터 치료 종료가 됐구나가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이제 조심스럽기 때문에 종아리라든지 내전근을 쓰면서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결론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복귀한 선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통증, 근력 조절, 속도, 경기 이 단계를 준수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최고 속도의 80% 이상부터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증가를 시켜야 되고 복귀는 날짜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복귀 2, 4주를 고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조심을 하셔라 라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저희 거인병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